이제 마이크를 제대로 꽂았네. Today we will study about rice, especially the life of rice. I will draw the life of rice. It will start from here to here. Maybe I think we'll draw more than 30 times. After we sheeting of rice, just one sheet, it will make what? More than 1,000 grains in the harvesting time. 그 가니까 가자마자 막 벌써 장기침, 헛기침이 막 들어오고 하네. 자, 오늘은 벼 1생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걸 이번 학기에 한 30회 정도 그릴 겁니다. 매 시간마다 이걸 그릴 거예요. 그러면 왜 그리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린다. 그죠? 자, 그러면 하늘의 종자가 최종적으로 파이널 단계에 갔을 때 여기 약간 돌려야 되겠다. 그죠? 파이널 단계에 가서 얼마나 맺느냐 하면은 뭐 보통 1000배 정도 여기에 와야 되네. 1000배 정도의 나달 알맹이를 맺더라. 결국은 어떻게 1000배가 되느냐? 이상하다. 우리가 싹을 틔우죠. 싹을 틔워서 심을 때 보면 한 폭이라고 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한 포기가 4개 내지 5개 정도 시드링 묘가 심기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생육 기간이 긴 지역에 가면 하나만 심어도 됩니다. 하나만 심어도 이렇게 새끼를 쳐요. 치는데 우리는 이걸 줄이기 위해서 4개 내지 5개 정도를 심는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파종 시딩 또는 소잉이라고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잘 나오나? 잘 나오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종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아무 종자나 와서 심어 놓으면 이게 제대로 자라느냐? 아니더라. 첫째 단계가 퍼스트 스텝이 뭐냐 하면은 실렉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점 국립대학에 올 때도 뭘 했습니까? 시험을 치렀죠. 시험을 치러서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입학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선발을 한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면 우리 스마트 농 산업을 하기 위한 정예의 학생들이 왔다 이거죠. 실렉션 된 거예요. 두 번째, 그냥 선발만 해서 뭐 강의만 하고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취업을 다 해서 나갈 거냐? 그게 아니더라.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더라. 그 교육이 소위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렉션을 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고 보니까 4학년 되니까 졸업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 종자도 뭘 해야 되느냐? 소독을 해야 돼. 종자 소독. 소독이 영어로 뭐죠? 인펙션이 감염이죠. 감염을 아웃시키는 거. 디스인펙션. 다른 말도 있지만 일단 소독을 해야 돼. 그럼 종자 소독을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미네이션 발화를 시켜야 된다. 요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간단히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 아주 간단하죠. 뭐 순발해서 그냥 소독제 쳤어. 그 다음에 발화시켜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말로 어려운 힘든 과정이 있다. 그러면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시험 칠 때도 수능 시험 치는 경우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내신으로 오는 경우도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수시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듯이 이것도 그런 거예요. 실렉션을 하는데 좋다. 종자가 이만한 마대에 있다. 이렇게 들어있다. 그죠? 이걸 그냥 나는 이제 소독을 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여기 그냥 집어넣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이게 여기서 저민에서 발화가 안 되는 애들이 있다. 그럼 발화가 안 되는 애는 어떡할 거냐? 나중에 심어놓고 보니까 발화가 안 됐어. 어디에? 육묘 상자에. 육묘 상자에 이렇게 싹을 틔우죠? 싹이 안 터. 싹이 안 터니까 가운데 뻑꽁 구멍이 뻥뻥 난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뭐가 자라고. 그러면 여기는 이항기를 통해서 이항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잘 집혀서 잘 되겠죠? 근데 여기는 안 돼요. 그러면 논이 있으면, 필드가 있으면 여기가 뭐가 이렇게 잘 생겼어. 가다가 구멍이 뻥 난 거야. 여기가 또 없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비어버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거는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손실이다. 로스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economically, 경제적으로 unviable 하다. 그죠? viable 하지 않다. 경제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충실한 종자를 선발을 해야 된다. 유능한 학생을 선발을 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유능한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유능한 종자를 선발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물통이 있으면 그냥 이 안에 물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리터에 물을 넣었다. 20리터 통에 물을 담고 여기에 종자를 여기 5kg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깔아있는 애들 있고 여기에 떠있는 애도 있겠죠. 그죠? 떠있는 애. 떠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이 약하고 가서 버려요. 얘들은 몇 뜰까요? 안에 비어. 안에 속이 비었기 때문에 떠있다. 그죠? 네. 그래서 얘들은 디스카드 버려야 된다. 버리기는 아깝지.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필요로 한 거는 이 물에 깔아앉는 충실한 종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종자를 선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품종 선발은 다음 얘기고, 품종을 선택하고 나서 이걸 하는 거죠. 요걸 이제 무슨 가림이냐면 물에 그냥 한 거죠. 물에 그냥 물에 넣고 침지해서 했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중에서도 여기 깔아앉았는데 어중간하게 깔아앉은 애가 있어. 세모로 표시할까요? 이 같은 컬럼 같은데 같은 색이네. 이 좀 깔아앉은 애가 있어. 그러니까 얘를 심어놨더만 발화는 해. 이 싹은 나는데 얘가 충실하게 자라지를 못해. 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 종자에 있는 양분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얘가 잎이 초엽 나오고 2엽이 요렇게 서포 모양으로 생겼다 했죠. 그죠? 그 다음 3엽, 4엽 이렇게 나오는데 3.5엽까지 3엽이 완전히 자라고 4엽이 거의 절반 정도 나올 때까지는 누구의 양분을 필요로 하는가? 여기 있는 양분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뿌리가 나오니까 이때부터는 뭐 한다? 토양 속에 있는 양분을 NPK, 칼슘, 마그네슘, 붕소 이런 애들을 먹고 자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독립영양생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독립영양생장, independent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어때요? 아직 지가 뿌리가 완벽히 나오기 전까지는 엄마로부터 양분을 먹고 자란다 이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자가 부실하다. 요게 100%가 아니고 한 70%만 찼다 하면
여기 3.5엽이 나올 때까지 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자라.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충실한 종자를 선발을 해야 된다. 엄밀히 말하면 선종이라고 합니다. 선종, 셀렉션을 하는데, 그러면 이걸 좀 더 강화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하는 게 염수선이라는 게 나왔어요. 염수선은 뭐냐면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여기에 이 종자를 넣기 전에 뭘 하느냐? 여기에다가 20리터의 통에다가 물 10리터를 넣고 여기다가 요소 1번, 2번은 솔트, 소금. 둘 중에 어느 것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넣어서 간이적으로 하는 방법은 계란을 이렇게 넣습니다. 뭐 2개도 좋고 하나만 하면 됩니다. 계란을 딱 넣어보니까 계란이 떠는데 얼만큼 떠야 되느냐? 500원짜리 동전 있죠? 네. 500원짜리 동전이 딱 보이는 정도로 떠요. 요때가 요 비중이라고, 비중. 스페시픽 그래비티. 요거 비중이라고 그래요. 요게 요렇게 되면은 완벽히 종자를 어중간한 애까지 걸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종자만 우리가 선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예, 요게 비중가림이에요. 비중에 의해서 가린다. 그러면 학술적으로 이 비중은 얼마냐? 1.13입니다. 1.13. 그러면 이 종자로 쓰는 거는 1.13인데 우리가 수학에서 먹을 때는 그래도 좀 양이 많아야 되잖아. 적은 것보다는. 그때는 1.06으로 합니다. 수학 때는 우리가 수량이 얼마냐 할 때는 1.06으로 하고 종자를 취급할 때는 1.13으로 한다 이겁니다. 이 누가 정했는데? 우리가 학자들이 정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요 비중가림, 계란이 뜨는 정도, 동전 500원짜리 동전만큼 떴을 때 비중가림을 했을 때 깔아앉은 종자를 파종을 해보니까 100% 발화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요 1.06은 수확했을 때, 나중에 다 재배하고 수확했을 때 1.06으로 했으니까 먹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 그리고 상품성으로도 큰 문제가 없더라. 해서 하는 게 1.06이죠. 요게 이제 우리가 사이언스, 과학에서 적용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자를 이제 선종을 했죠.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소위 디스인펙션 균을 죽여야 됩니다. 왜? 이런 종자가 있으면 이 종자 바깥쪽에 또 주변에 균이 많이 감염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감염된 걸 어떻게 죽일 거냐? 촥 나와라 해서 바바방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브레인스토밍을 해. 항시 생각을 해야 돼. 잡아버리고. 그래서 많은 농약 회사들이 만든 게 살충제, 살균제. 살충제는 뭐냐면은 충은 인섹트죠. 네. 균은 그냥 디지죠. 이렇게 합니다. 인섹트와 디지즈, 병을 동시에 죽이는 독한 약재들을 사용을 했었어요. 네. 그걸 물에 타서 쓰기도 하고 분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됐어요. environmentally, environment. 이 환경을 생각하는 agriculture, environmentally, TLLY friendly, ENTLY, environmentally friendly,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화학제를 쓰는 것을 금해놨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면
역제를 안 쓰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알코올? 알코올은 약제는 아니지. 알코올도 괜찮은 방법이지. 근데 알코올은 그만은 좀 힘이 좀 약해. 100%, 100%는 아니고 80, 한 70%의 효과밖에 없어. 그러니까 좀 남아있는 애들이 또 병을 감염을 시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좋은 굿 아이디어. 이 병하고 병충하고 균이 자랄 수 없는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민간적으로 저온해서 경화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고 이제 일명 온탕침법이라고 하요. 온탕침법. 온탕은 따뜻한 물에 침지하는 방법, 담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종을 했죠? 종자를 걸리내고 나서 이제 옮겨야 되겠지. 선종해서 밑에 깔아앉은 거를 여기다가 이제 다른 통에다가 여기 이제 히팅을 하는 거예요. 불을 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잡아줘야 되겠지.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서 히팅을 가한다. 열을 가한다. 그래서 60도씨 또는 종자에 따라서 65도씨에서 5분에서 15분간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 게 아니라 담그는 거예요. 침지를 하는 거예요. 이 종자를. 종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익어버려. 익어버리면 저미네이션 발화를 안 해. 못해. 그래서 이 5분, 15분 또 온도를 정확히 기록을 해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게 품종별로 시간, 분이죠? 몇 분, 온도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진벼, 신동진벼, 일미, 그 다음 영어진미 하면은 껍질이,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두꺼운 애는 조금 온도가 높아도 되겠죠. 시간이 좀 길어도 되겠죠. 근데 껍질이 아주 얇은 센시티브한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65도씨에서 10분, 15분 해버리면 잘못하면 익어버려. 발화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농촌진흥청에서 기준으로 한 요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 줘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독까지 끝났죠. 근데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온탕침법 하니까 많은 농민분들이 우리 목욕탕에 가면 온탕이 몇 도예요? 38도, 40도가 온탕이야. 그럼 열탕은 43도 돼야 열탕이야. 그러면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40도 지금 물이 조금 뜨겁다 하면은 그냥 소독 다 했다 해서 해보니까 키다리병이라든지 온갖 병들이 발생을 해버린 거야. 실제 그리고 비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말을 나는 온탕을 열탕으로 바꾸자. 열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어를 사용할 때 이게 처음에 이제 따뜻한 물이라서 온탕으로 했는데 열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라든지 용어에는 온탕 침법으로 나오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념 속에는 열탕으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또 지우고 갑니다. 자, 이제 배1생에서 자, 이제 출발을 여기서 합니다. 통상적으로 배는 이제 파종, 소위 시딩에서 수확까지 얼마 걸리느냐, 수확, 하베스트. 보통 160일에서 180일 정도 걸립니다. 우리 자포니카 배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120일 만에 수확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이거 무슨 차이냐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 중에 3학년 마치고 졸업하는 학생이 있죠. 4학년 마치고 졸업하는 학생에 비하면 얼마예요? 4분의 1이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똑같아. 4분의 1이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5월부터 시작한다. 메이. 수학은 옥토버, 10월이. 여기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하면 6개월이죠. 6개월 걸려요. 6개월 걸리는데 빠른 애들은 뭐냐? 4개월 만에 졸업해. 그걸 품종의 이제 조만, 빠르냐 늦으냐. 그래서 조만을 얘기한다. 조만. 조는 조생을 말하고 만은 만생을 말한다. 그럼 조생종, 만생종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종자를 선종을 해서 소독을 하고 파종을 이제 할 겁니다. 그럼 파종을 하는데 어디다 하느냐? 과거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논이 있으면 여기다가 요만큼 일명 모짜리라고 했어요. 모짜리라고 해서 여기다가 비닐을 덮고 모를 심었어요. 모를 아니고 종자를 파종을 해서 여기서 길렀어요. 과거에는. 그러던 것이 지금은 이게 관리가 너무 힘들죠. 논에까지 가기도 귀찮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한다. 집에서 어떻게 창고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이제 창고가 있다 하면은 육묘 상자를 이렇게 다단식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선반식으로. 이 다단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하나씩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면적의 대량의 육묘를 할 수 있는 거죠. 육묘, 묘를 기르는 것을 육묘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시드링. 시드가 종자죠. 네, 시드링. 육묘, 묘입니다. 이거는 묘. 시드링을 묘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육묘를 하는데, 묘를 기르는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 토양이 있어야 되겠죠. 땅이 있어야 된다. 그죠? 땅이 있어야 여기다가 종자를 뿌리지. 그죠? 여기다가 그 위에다가 종자를 뿌리고 뭘 합니까? 흙을 덮어줘야지. 안 덮어주면 수분이 계속 증발해서 어떻게 됩니까? 네, 말라서 싹이 안 나. 이거는 파종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파종을 할 때, 소위 시딩을 할 때는 무조건 종자 크기의 2 내지 3배, 3 times, 2 내지 3배를 흙을 덮어줘야 된다. 그걸 복토라고 합니다. 이제 카버링이죠. 소위를 카버링, 토양을 덮어줘야 된다. 그런데 흙을 덮어주는데 아주 단단한 흙을 덮어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올라오죠. 네, 못 올라오니까 부드러운 흙을 덮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입니다. 자, 내가 작업 단계로 볼 때, 자, 순서를 맨 처음에 준비할 게 뭐죠? 밑에 이 땅이 있어야지, 땅. 근데 과거에는 이게 이제 본모짜리 해서 이런 식으로 논에다가 가장자리 어느 부위에 했지만 지금은 뭐 한다고 했죠? 선반에다 하죠. 다단식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땅이 따로 없어. 그럼 뭐가 있느냐? 상자라는 게 있어. 상자인데 박스인데 어떤 박스냐? 묘를 기르는 상자죠. 그래서 이제 육묘 상자 이렇게 시드링 박스죠. 시드링 박스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시드링 박스는 흙을 어느 정도 담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흙을 이제 이때 담았다. 흙을 담고 어떻게 하느냐? 물을 쫙 뿌립니다. 물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래쪽에 수분을 처음에 이제 흙을 넣고 이제 소일. 그 다음 두 번째는 워를
물을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물을 쫙 뿌려줍니다. 완전히 촉촉해질 정도로 충분히.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종자를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근데 파종 좋다. 파종을 하는데 그냥 마른 종자가 있고 싹이 난 종자가 있고 하면 마른 종자, 소위 건종자 드라이 상태하고 이 웻 또는 저미네이티드 시드하고 어느 게 출현이 빠를까요? 출현은 땅 위로 올라오는 거. 당연히 싹이 튼 게 빨리 올라오겠죠. 마른 종자를 파종을 하면 하세월입니다. 최소 5일에서 출현하는데 열흘까지 걸려. 그럼 우리는 급해요. 급한데 그럴 수는 없다. 아까 종자 소독까지 했죠. 소독하고 나서는 소독약재가 종자에 묻어 있죠. 그죠? 소금도 묻어 있고. 그래서 찬물에 씻어줘야 돼. 요소를 가지고 아까 침지, 그러니까 비중가림을 했죠. 비중가림. 그러니까 정선할 때 비중가림을 하고 그 다음 소독을 할 때 약재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온탕 침법하는 방법이 있었죠. 어느 부분이든 찬물에 담가 둬야 됩니다. 담갔다가 뭐 한다? 이런 통에다가 이래 넣고 마대에 이렇게 종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마대에 이렇게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침지를 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발화를 시킵니다. 발화. 싹을 틔운다는 거죠. 싹 틔우기. 그럼 온도는 30에서 32도 C의 상태면 가장 빠릅니다. 발화를 할 때. 가장 잘해. 그러니까 몇 도 이상이면 됩니까? 온도는 13도 C. 우리 자포니카, 인디카 같은 경우는 11도면 되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13도 C 이상이면 발화는 합니다. 그런데 수분은 이 종자 속에 얼마 있어야 되느냐? 21% 이상 있고 온도가 13도씨 이상이면 한 20일 정도 걸려요. 그래도 발화는 해.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빨리 발화를 시켜야 된다 해서 이 통에 담고 30에서 32도씨를 유지를 해주고 며칠 만에, 이틀 만에 또는 뭐 3일 만에, 2, 3일 만에 발화를 시켜버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싹이 텄죠? 싹이 튼 종자를 여기다가 이제 흙을 넣고 물을 뿌렸죠. 그죠? 한 2시간 기다렸다가 싹이 튼 종자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흩어 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산파라 그러고 줄지어서 착 똑바르게 이것을 줄지어 심는다 해서 조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즘 기계가 나와 있어서 아주 정밀하게 쫙 뿌려줍니다. 그럼 요 상자가 30cm, 60cm. 그러면 30cm 곱하기 60cm 요 안에 종자를 얼마나 심느냐? 보통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보통 150g 랩에다 150g이면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입니까? 뭐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요 정도 되겠죠. 한 옵 정도 되죠. 손 사이즈에 따라 다릅니다. 교수님, 저는 손이 커서 한 옵 하면 1kg인데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그죠? 통상적으로 150g 정도 한다. 그러면 우리 우유곽 작은 거 있잖아요. 그게 180이가 150ml가 그렇죠? 한 그 정도가 조금 안 들어갑니다. 물론 120g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200g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150g 정도 들어간다. 계란 2개 조금 더 들어간다. 뭐 많게는 3개. 계란 2개에서 3개. 요 사이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계란 하나가 60g 나가거든요. 계란 무게의 2배 내지 3배. 요 정도를 요만한 상자에 뿌린다 하는 거죠. 예, 뿌리죠. 그럼 뿌리고 그냥 놔두면 뭐 한다고 했어요? 말라버린다 했죠. 그래서 위에 다시 복토를 하는 거예요. 복토. 흙을, 부드러운 흙을, 물 안 묻은 흙을 이렇게 그냥 싹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싹이 난 게 안 보일 정도로. 통상적으로는 종자의 2 내지 3배를 덮어준다 했죠.
근데 여기서는 2, 3배 덮으면 안 나와. 몇 미리? 한 3mm, 4mm만 아주 얇게 덮어주면은 보습이 된다. 수분이 유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그 상자 이제 다단식으로 했잖아요. 그럼 온도를 몇 도? 30에서 32도로 유지해주면 한 3일, 2일 내지 3일 지나면 하얗게 이렇게 쫙 올라 아주 예쁘게 올라옵니다. 싹이 이제 어린 싹이 이렇게 유아라고 해요. 싹이 싹 이렇게 허기로 올라와 뽀얗게 생겼습니다. 아주 부드러워. 정말 이쁩니다. 이건 무엇보다 이뻐요. 그랬더니 쫙 올라오면 여기 이제 출현이라고 출현. 이머지 출현을 합니다. 출현을 하면은 얘가 엽록소가 있나요, 없나요? 엽록소가 있다는 것은 초록색을 띠죠. 초록색을 띄어요, 못 띄어요? 지금 이제 올라오는 애 못 띄잖아. 못 띄는데 햇빛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마르죠? 그렇지. 사람도 어때요?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바로 햇빛에 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3, 7일, 7일을 3번, 21일 동안은 뭐 한다? 사람 접근도 금하고 또 바깥에 햇빛에 안 데려나갑니다. 그게 어린 애기 때문에. 얘도 어린 애잖아요. 적응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적응을 시켜야 돼. 적응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럼 온도를 지금 30도, 32도 했는데 이 상태로 해주면 막 자라. 그걸 뭐 한다? 웃자란다 그래요. 온도가 높으면 막 웃자라. 그래서 요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온도를 27에서 28도씨로 한 3, 4도 낮춰줍니다. 낮춰주고 햇빛을 바로 못 받게끔 이 차광망을 치는 거예요. 차광망. 그러니까 햇빛이 한 30% 내지 40%의 햇빛만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안 죽어. 그러면 한 3, 4일 지나면 잎이 요렇게 나. 요렇게 올라왔던 애가 잎이 요렇게 나. 또 요렇게 나. 요렇게 나면서 초록색을 띄어. 그 말은 이제 엽록소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광합성을 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있어 보이는 말로 우리가 그리닝, 녹화라고 해요. 녹화. 녹색화한다. 이게 그리닝, 녹화철입니다. 그 다음에 녹화가 되었는데 얘를 그대로 해서 옮겨 심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그렇죠. 뿌리가 아직 제대로 자라지도 않았고 얘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걸 차광망을 좀 벗기고 온도를 좀 낮춰. 햇살이 너무 강할 때는 이제 빛이 조금만 더 들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온도를 25도씨 내외로 낮춰주는 겁니다. 23에서 25도 해도 되지만 평균 25도씨라고 보고 낮춰줍니다. 그러면 저온에 대한 감응도가 생기죠.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 하드 트레이닝 쓰죠. 이게 하드입니다. 하드닝. 경화시킨대, 굳힌대, 강하게 만든대. 그 여러분들도 취업률 우리가 100% 만들기 위해서는 한시도 쉬지 않고 지도한다. 그러면 100% 취업 다 해서 나간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어고 모든 학문 분야에 있어서 서울대를 뛰어넘는 엑셀런트한 학생들이 배출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아침 8시에 참보 등교해서 몇 시에 간다? 11시에 집에 간다. 4년 동안 하면은 엑셀런트한 학생들이 나오겠죠. 똑같은 게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강하게 훈련된 얘들을 옮겨 심었을 때 어떻게 된다? 얘는 잘 자란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하나를 심어도 1000개가 알맹이가 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농사입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이만한 수량을 올리고 그러면 스마트 농업 산업에서 어떤 부분에서 돈을 벌 수 있는가, 경제성이 있는가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